이해숙과 권학준 부부의 과거에 담긴 행복과 비극, 그리고 그로 인해 소미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한다. 이해숙과 권학준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천국처럼 따뜻하고 평온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년 전 작은 도시의 한적한 동네에 자리 잡은 소박한 집에서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권학준은 지역에 위치한 작은 은행에서 성실히 일하며 매일 아침 동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고객들의 소소한 고민을 들어주는 평범한 은행원이었다. 그는 늘 단정한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퇴근 후에는 이해숙이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이해숙은 내조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집안을 깔끔히 정리하고 낙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를 정성스레 준비하며 남편의 미소를 지켜냈다. 두 사람은 큰 욕심 없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아침이면 이해숙은 창문을 열어 햇살을 집 안 가득 들이고 낙주는 출근 전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남겼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늘 은행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통장 정리를 도와달라 하시더라고. 그렇게 고마워하시는데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어. 낙준이 웃으며 말하면 해숙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은 늘 사람들한테 따뜻하니까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이웃들은 그들을 보며 저렇게 금슬 좋은 부부가 또 있을까? 라며 부러워하곤 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나날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이해숙은 평소와 달리 몸이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일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조심스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온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두 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해숙은 낙준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저녁, 낙준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해숙은 그의 품에 안겨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낙준은 순간 말을 잃고 해숙을 바라보다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정말 우리한테 이런 축복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식탁에 앉아 아이의 미래를 상상했다. 아들이면 낙준이처럼 성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해숙이 웃으며 말하자 낙준은 딸이면 해숙이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지. 라며 장난스레 대꾸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이를 건강히 지켜주세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다. 임신 3개월째 되던 날, 해숙은 갑작스럽게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잠깐의 진통일 거라 생각했지만 곧이어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것을 느끼고 내려다보았다. 붉은 피가 그녀의 옷을 적시고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해숙은 비명을 지르며 낙준을 불렀다. 낙준아! 낙준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낙준은 즉시 달려와 해숙을 안고 차에 태웠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해숙은 낙준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다. 우리 아기,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악몽처럼 흘러갔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더 큰 비극은 그 뒤에 찾아왔다. 해숙의 상태는 심각했고 자궁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의사는 냉혹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자궁을 적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낙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해숙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낙주는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술이 끝난 후 해숙은 병실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낙준의 눈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우리 아기 같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낙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해숙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의사가 전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야 했다. 해수가 자궁을 제거했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대. 그 말에 해숙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오열했다. 낙주는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이해숙과 고낙준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집은 더 이상 웃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해숙은 매일 아침 빈 방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낙준은 은행에서 웃음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상실의 고통은 너무도 깊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짓눌렸다. 낙준은 해숙을 위해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다. 해숙은 낙준을 위해 밥상을 차렸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리고 소미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는다. 소미는 그들이 잃은 아이였다. 태어나지 못한 채 유산된 그 아이가 기적처럼 그들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소미는 기억도 이름도 없이 이승과 저승을 떠돌다 마침내 부모 곁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었다. 천국에서 나이를 선택할 기회를 얻은 소미는 35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낙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되살아났다. 소미의 미소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해숙과 고낙준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서 숨을 죽였다. 소미야, 정말 너니?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낙준은 소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세월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순간 소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다신 떠나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탄 같았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소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해숙과 낙준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소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승에서 저를 보낸 존재가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임무를 줬죠. 엄마, 아빠, 두 분이 잊고 있던 진실을 찾아야 해요. 낙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진실? 무슨 진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소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 제가 유산된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를 앗아갔어요. 그 말은 해숙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왜? 소미의 눈에 서린 슬픔은 깊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도 아직 전부를 알진 못해요. 하지만 그 비밀은 이 집, 이 도시, 그리고 아빠가 일했던 은행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낙준은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은행에서 마주쳤던 수상한 거래, 사라진 서류들, 그리고 그를 위협했던 낯선 남자의 얼굴이 스쳐갔다. 설마 그때 그 일과 관련이? 그의 중얼거림은 해숙에게도 들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낙준을 바라보았다. 낙준아, 당신 뭘 숨겼어? 소미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저를 다시 데려가려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가족은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녀의 손이 해숙의 어깨를 감쌌고 그 순간 해숙은 소미의 손에서 차가운 저승의 기운을 느꼈다. 방 안에 불빛이 깜빡였다. 갑작스럽게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며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너희는 너무 많이 알았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소미가 외쳤다. 아빠, 엄마, 도망쳐. 하지만 그들의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과연 이 가족은 저주받은 과거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어둠 속으로 끌려갈 것인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